우리가 운영체제를 이제 만들려고 하면 이제 어셈블리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운영체제 상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뭐 C 언어든 자바 언어든 뭐 어떤 특정 언어를 가지고 작성을 해서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면 되는데 그건 이미 운영체제가 잘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얘기입니다. 근데 운영체제 그 자체 또는 운영체제가 아까처럼 뭐 부팅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은 물론 상당 부분은 C 언어로 짜지만 어셈블리 언어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면 뭐 롬에 들어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것 대부분 상당 부분 어셈블리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롬에서 이제 실행을 하고 부트로드 프로그램을 이동하는 과정 그 부분도 뭐 어셈블리 언어로 되어 있을 거고 부트로드도 부분적으로 어셈블리 언어로 되어 있을 거고요. 하여튼 뭐 상당 부분들이 어셈블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 자체에 대한 동작 원리를 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셈블리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챕터에서 이제 기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아는 것은 또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 어셈블리 언어도 이제 꼭 필요한 정도에 한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대체로 이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CPU가 있고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붙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그러니까 CPU가 뭔가를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소를 내보내서 명령어를 읽어오고 그 명령어를 뭔지에 따라 가지고 실행을 하고 또 다음 명령을 읽어오고 이것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 컴퓨터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들어있다고 보면 이 CPU에서는 메모리에 특정 주소를 내보내서 읽기를 해가지고 읽어오면 그게 명령어가 읽혀올 테고요. 그렇게 하면 그 명령어에 의해서 적절하게 실행을 하고 그 명령어가 실행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CPU 내부에서 뭐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명령어 자체가 또 메모리의 어떤 주소에서 값을 읽어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CPU 내부에 있는 값을 메모리의 특정 주소에 기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 그 세 가지죠. CPU 입장에서. CPU 내부에서 뭐 더하기 빼기를 해서 끝나는 그런 명령어도 있고 메모리의 특정 주소에서 어떤 값을 읽어오는 것들 주로 변수 값을 읽어오는 이런 것이 될 겁니다. 또는 반대로 현재 CPU 내부에 있는 어떤 레지스터 값을 메모리 특정 주소에 기록하는 거 뭐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디스크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은 뭐냐? 이것 역시도 결국은 디스크에다가 어떤 명령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디스크 컨트롤러에게 특정 값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뭐 100을 기록하면 이건 읽기다. 뭐 200을 기록하면 쓰기다. 이런 식의 그 명령어 집합이 이 디스크 컨트롤러를 만드는 회사에 딱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컨트롤러에게 특정 값을 기록하는 것이 곧 명령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에 따라 가지고 읽기를 해라, 쓰기를 해라 등등등의 명령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도 꼭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면 이 메모리인지 디스크 컨트롤러인지 그래픽 제어인지는 어떻게 구별하냐? 주소를 가지고 구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메모리는 0번지부터 10,000번지까지 메모리가 들어있고 이 디스크 컨트롤러는 뭐 1001번지고 이놈은 1002번지고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주소를 구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CPU에서 이제 뭐 500번지에서 읽어오시오 그러면 메모리에서 읽혀오는 것이고 1001번지에서 읽어오시오 그러면 여기서 읽혀오는 겁니다. 그래서 CPU에서는 모든 것이 다 주소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읽기나 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신호가 이제 버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 버스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 하면 대중교통으로 있는 버스 말하는 겁니다. 특징이 뭐냐 하면 아무나 탈 수 있어요. 돈만 내면. 그래서 아무나 타고 아무 데서나 타고 아무 데서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버스라고 하는 것은 신호들입니다. 실제 구리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주소를 전달하기 위한 신호들,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신호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소가 20비트다. 그러면 20개의 구리선이 쫙 병렬로 되어 있는 거죠. 각각 서로 연결되도록. 그 다음에
데이터가 예를 들어 32비트다. 그럼 32개의 구리선이 쫙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소 20비트, 그 다음에 데이터 32비트라고 하면 합이 몇 개가 되나요? 52비트가 되고, 거기다 추가로 지금은 읽기를 한다, 쓰기를 한다, 뭐 이런 식의 또 컨트롤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합치면 한 60개쯤 되는 신호가 병렬로 쫙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실제 CPU에서는 이 100개가 훨씬 넘습니다. 개수가. 뭐, 지금 같으면은 뭐 데이터도 64비트, 뭐, 애드레스도 한 50비트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컨트롤 신호들도 있고요. 뭐, 인터럽트 신호라든지 해서 뭐, 한 150개쯤 돼요. 그것이 쭉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주소 자체가 CPU에서 이제 예를 들어 20비트가 있으면 20비트가 전부 다 메모리에도 다 전달되고, 디스크에도 전달되고 다 전달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데이터도 32비트가 다 똑같이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임의의 장치로부터 이 신호에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즉, 여기서 신호가 이제 버스를 탄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CPU에서 읽는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그 데이터 신호를 타고 여기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러면 주소 같으면 애드레스 버스, 데이터 같으면 데이터 버스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묶어 가지고 시스템 버스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CPU가 하는 일은 모든 게 다 CPU 내부에서 어떤 명령어 처리가 끝나거나 메모리 특정 주소에서 값을 읽어오거나 특정 주소에 기록하거나 이게 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제 각각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주소에 어떤 값을 기록하고 어떤 값을 읽어올지 이거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여기서는 이제 이 파란 색깔이 애드레스 버스, 이 초록색이 데이터 버스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 이제 컨트롤 신호들을 이렇게 가상적으로 좀 간단하게 좀 그려봤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아까 메모리라고 했는데 메모리도 롬도 있고 램도 있고 이런 거지요. 그 다음에 I/O 장치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애드레스 버스는 이제 무조건 CPU에서 일방적으로 나오기만 하는 거죠. CPU는 어떤 주소를 보내서 읽어라, 어떤 주소를 보내서 써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보게 되면 파란 것은 전부 다가 이렇게 장치로 전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데이터는 CPU에서 읽기를 할 때는 해당하는 어떤 메모리나 장치로부터 값이 CPU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명령어가 쓰기 명령어다. 그러면 데이터가 또 CPU로부터 나와서 메모리나 장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방향이죠. 그 다음에 컨트롤 버스는 보면 지금은 이제 읽기를 한다, 쓰기를 한다, 인터럽트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세 가지만 썼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하는 모듈마다 대해 가지고 읽기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쓰기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1이면 활성화된 거고 0이면 비활성화하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3V면 활성화된 거고 0V면 비활성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해당 장치로부터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CPU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CPU가 어떤 식의 명령어들을 막 실행을 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장치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CPU에다가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호는 장치로부터 CPU로 들어오는 게 되겠고, 인터럽트 신호는 CPU가 어떤 명령어를 실행을 하다가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CPU는 그 인터럽트 신호에 따라 가지고 그 신호가 발생하면 실행해야 될 프로그램이 따로 또 있어요. 이 어딘가에 롬이 됐든 램이 됐든 지정되어 있는 주소로 무조건 가서 거기에 지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가지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CPU가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럽트에 따라 가지고 어느 주소로 갈지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묶으면 시스템 버스가 되겠고요. 주소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어떤 롬이든 램이든 뭐 무램도 모듈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겠죠. 장치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하나가 이제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각 모듈마다에서 보면 이 자체는 보통 보면 이렇게 특정 이 모듈을 활성화시킨다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칩 셀렉터, 뭐 칩을 선택했다는 의미로 뭐 그런 말을 쓰기도 하고 칩 셀렉터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것이 지금 현재 선택이 됐다. 그래서 이 신호가 예를 들어서 1이면 이놈이 활성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소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것 중에 한 개만이 활성화돼야 되겠죠. 주소에 따라 가지고. 그걸 구별하는 것이 주소 디코더입니다. 애드레스 디코더. 그래서 어쨌든 요 각각의 칩마다에 대해서 그 칩 셀렉트에 해당하는 이것의 신호를 만드는 조합 논리 회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 주소를 보고 주소가 자신에게 해당하는 범위이면 1이 되고 그 범위가 아니면 0이 나오도록 만드는 조합 논리 회로가 있으면 되는 거죠. 엔드 게이트로 그냥 만들면 됩니다. 지금 여기 같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주소에 대한 범위를 이제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건데 그 범위를 예를 들어서 램은 0번지부터 뭐 3FFFF까지다. 그 다음에 롬은 바로 그 다음 번지 40000부터 4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뭐 특정 IO 부분은 뭐 8000번지부터 이렇게 뭐 네바이트를 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소가 있다고 치면 이런 것들 보통 이제 주소 맵이라 그럽니다. 애드레스 맵. 이것을 정하는 것은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요새 쓰는 PC는 1980년대에 IBM사에서 그냥 그렇게 정한 거죠. 그래서 주소가 이제 결정이 되면 결국은 그 주소에 맞는 경우에 해당하는 칩만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램 같으면 0번지부터 뭐 3FFFF까지인가요? 그 번지에 해당하는 거면 이제 요 칩 셀렉터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면 앞에 이제 0000부터 3FFFF까지 그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고 하면 뒤에 있는 그 FFFF까지 그 뒤에 있는 그 16비트는 무조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 번지를 다 포함하는 거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일 아래 요 각각의 4비트씩이니까 16비트 값은 0부터 어떤 거다 상관이 없고 마찬가지로 그 바로 위에 있는 이것도 00부터 11까지는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위에 있는 16비트에다가 그 위에도 역시 2비트까지 더 포함을 해서 총 18비트는 어떤 값이라도 상관이 없고 그 위에 있는 2비트만 00이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걸 다 포괄하는 것은 그 제일 상위 2비트만 00이면 이 범위가 된다는 얘기죠. 요거 같으면은 제일 상위 비트가 반드시 01이라 해야 돼. 그죠? 40000부터 4FFF까지 그러니까 0100이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사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이거 같으면 어쨌든 위에까지 다 주소가 동일하고 마지막 끄트머리 2비트만 00부터 11까지 허용이 되고 그래서 그 조건에 맞을 때만 이제 그 활성화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램 같으면 지금 이제 20비트를 가정을 했습니다. 제일 상위 2비트, 그 비트 0부터 비트 19까지가 있는데 제일 상위 2비트, 애드레스 19번, 애드레스 8번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것이 00일 때만 1이 되면 되고요. 이것은 나머지는 램 내부의 얘기입니다. 램 내부에 이제 56K 바이트에 해당하는 주소를 요놈으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 00일 때 1이 되는 엔드 게이트 하나 있으면 돼. 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주소에 따라 가지고 해당하는 그 모듈에 해당하는 이제 주소 영역일 때만 1이 되는 이제 그런 회로를 만들면 되겠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램 같으면 아까 램에 해당하는 주소 디코드는 A19가 0이고 A18이 0일 때만 1이 되는 그게 되는 겁니다. 요 기호는 뭐냐면 요것은 엔드 게이트고요. 요것을 붙여놓은 것은 값을 반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 NOT 게이트 하나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0이면 뒤집어서 1이 되고
0이면 뒤집어서 1이 되고 해서 00일 때만 1이 되는 이 부분이 아까 램에 해당하는 주소 디코더입니다. 그 롬, 장치 등등등 해서 각각에 맞게 적절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회로 설계자가, 최초 회로 설계자가 주소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주소 디코더도 회로상에다가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그 하드웨어 설계자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애드레스 맵이 어떻게 되냐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램은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가 있고 롬은 어디까지 있고 특정 장치는 주소가 어디고 하는 정보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운영체제상에서 해당하는 장치들을 어떻게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체제를 만드는 사람은 애드레스 맵이 어떻게 되어 있냐 요거가 이제 관심의 대상인 거죠.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해당하는 장치가 작동하는 것은 근데 하드웨어 설계자가 이미 해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롬이나 램에서 이제 읽기 쓰기를 하는 것은 그건 이제 메모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것이 될 테고 입출력 장치들에 대한 것은 그 장치마다 나름대로 이제 고유한 특성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형식은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장치가 될지 모르지만 그 I/O 컨트롤러에는 어쨌든 이제 그 CPU로부터 들어오는 그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소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장치를 하나 예를 든다고 하게 되면 아까 이것은 이제 뭐 8000번지부터 8003번지까지 4바이트를 쓴다고 했고 그래서 제일 상위 요 나머지 비트들 가지고 해당하는 주소일 때만 1이 해줄 테고 밑에 있는 2비트는 이 장치 내에서 쓰는 거지요. 그럼 이 장치 내에서도 다시 또 지금 이 장치에다가 지금 쓰기를 할지 읽기를 할지에 대한 것을 구별하는 뭐 그런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있고 데이터를 읽기 쓰기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뭐 구별이 돼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명령을 쓰기 위한 주소. 이 장치가 출력 장치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를 내보내기 위한 주소를 구별하는 거죠. 예를 들면 8000번지에다 기록을 하면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고 8001번지에다 기록하면 여기다가 지금 어떤 특정한 명령어 지금 읽기를 해라, 쓰기를 해라 뭐 이런 식의 명령어를 내보내는 것이고 뭐 8002번지에서 읽어드리면 이놈의 장치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상태값을 읽어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또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내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소마다 뭐냐 하는 것은 역시 또 이 컨트롤러를 설계하는 사람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운영체제를 만드는 사람은 그 매뉴얼대로 맞춰서 프로그램에다 반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맞게 반영해 놓은 것이 이제 장치를 컨트롤하기 위한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장치는 이제 크게 보면 아까 뭐 것처럼 이제 실제 CPU로부터 데이터가 기록하거나 또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CPU로 읽어가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테고 아까 본 것처럼 칩 셀렉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에서 이 속에는 4바이트 주소를 쓴다고 하게 되면 이 주소가 2개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00이면 요놈, 01이면 요놈, 10이면 요놈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정의가 될 겁니다. 그건 이걸 만든 사람이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제 그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저기 예를 들어 출력 장치라고 하게 되면 내보내기 위한 데이터를 여기다가 기록하면 되는 거죠. 입력 장치라고 하게 되면 읽어드린 데이터를 가져가기 위해서 여기서 읽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 컨트롤 레지스터, 명령 레지스터는 이제 이 장치에다가 뭐 특별한 명령을 주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것이 그 디스크 컨트롤러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읽기 쓰기를 하긴 하는데 디스크 어디에서 읽기 쓰기를 할 거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실제 예를 들어 디스크에서 읽어드린다고 하게 되면 읽어드린 내용은 여기에서 가져가면 되겠지만 어디에서 읽어올 거냐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죠. 그런 것들은 여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디스크의 어느 위치에서 얼마만큼 이런 식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리고 명령도 지금은 읽기다 뭐 이런 식의 명령어를 이걸 통해서 전달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컨트롤러는 그 명령에 의해서 어떤 장치로부터 읽어드린 내용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CPU 쪽에서는 여기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의 명령어 레지스터가, 컨트롤 레지스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장치가 현재 어떤 상태냐, 혹시 오류가 난 상태가 아니냐, 지금 아니면 뭔가를 작동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놀고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도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앞에 내가 읽기 명령을 보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된 거냐.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상태 레지스터를 읽어보면, 현재 예를 들어서 이 값이 0이면 현재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놀고 있다. 1이면 뭔가 지금 아까 명령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 2가 되면 지금 오류 상태다. 이런 식의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값을 읽어가서 그 값에 따라 가지고 어떤 상태인지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이제 기본적인 정의는 이 컨트롤러를 설계하는 사람이 정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서에 맞게 프로그램상에서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장치마다 다 제각각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틀을 가져갑니다. 어떤 장치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주로 이제 디스크나 이런 것처럼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성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DMA라는 걸 씁니다. 아마 PC에서 DMAC를 세팅하는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DMA 컨트롤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CPU가 뭔가 좀 더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디스크 컨트롤러 그럽시다. 디스크 컨트롤러인데, 이제 어떤 위치에서부터 한 블록을 읽어드리려고 해. 1KB. 읽어드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로세서가 실행하면서 디스크에서 파일 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디스크 어디에선가 찾아서 그 내용을 해당하는 프로세서의 어떤 메모리 영역으로 가져오는 작업이 디스크 이제 파일 읽기가 되겠죠. 현재 프로세서가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영역에다 읽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디스크의 어떤 특정 위치로부터 1KB를 읽어와서 여기다가 갖다 놓는 작업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CPU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디스크 컨트롤러에게 일단 읽기 명령을 보내고, 그럼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읽어온 내용을,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현재 읽기가 진행되는지 확인을 하고, 읽어온 내용을 다시 가져와서 CPU 내부로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 기록해야 되는 거죠. 일단 이 장치로부터 들어온 데이터를 이 메모리에다가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게 되면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CPU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CPU는 읽기 아니면 쓰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놈을 일단은 CPU가 읽어와서 다음에 그 내용을 다시 메모리 특정 주소에다 쓰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얼마나 반복하냐 하면 1KB를 다 처리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갈 테고, 게다가 이 장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립니다. 따라서 그 읽기를 하는 동안 CPU는 다른 일을 못해요. 오로지 그 읽기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놈 지금 읽기가 진행됐는지 검사를 하고, 읽기가 진행이 됐으면 일부 옮겨다 놓고, 또 뭔가 진행됐는지 검사를 하고 들어온 게 있으면 다시 또 옮겨다 놓고,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지요. 그럼 CPU는 계속 그 일을 하긴 하지만 다른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좀 더 속도를 높이려고 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이 컨트롤러가 좀 더 이제 똑똑한, 좀 더 고급 이제 컨트롤러가 되는 겁니다. DMA 기능이 있는. 그래서 여기다 명령을 보낼 때 아까처럼 읽기 명령을 보내면서 네가 읽어온 것은 메모리 주소 어디다가 기록해라 하는 정보까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치는 지가 읽어온 내용을 메모리에다 기록하는 것까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읽기 하는 동안 CPU는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읽기가 끝나게 되면, 그러면 이 장치는 CPU에다가 읽기 끝났어 라고 하는 신호 하나만 보내면 됩니다. 인터럽트 신호로. 그럼 CPU는 인터럽트 신호가 발생하면 디스크 읽기 끝났어? 그럼 그때 이제 이후에 그걸 또 후처리를 하는 작업들을 이제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 장치들이 직접 메모리를 에다가 값을 기록한다라고 해서
다이렉트 메모리라고 합니다.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그래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 메모리에다 직접 기록하는 기능을 실행하는 놈을 이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컨트롤러 해가지고 DMAC라고 합니다. 이런 장치가 여러 개가 있으면 각각이 DMAC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말은 쉬워도 조금 회로로 만들기는 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는 CPU가 독점적으로 썼어요. 혼자 쓰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CPU도 수시로 여기 메모리에서 읽기 쓰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 장치도 여기다가 메모리에다가 쓰기를 하는 거야. 또는 읽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디스크에다가 기록하시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읽어가서 기록할 테니까. 이놈도 이걸 읽기 쓰기를 하고, 이놈도 읽기 쓰기를 하고, 또는 또 다른 DMAC가 또 이걸 읽기 쓰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개가 동시에 읽기 쓰기를 하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지겠죠. 적절하게 교통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누가 어느 것이 메모리에 읽기 쓰기를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교통 정리를 하는 회로가 또 사실은 또 더 붙어야 돼요. 하여튼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알 필요가 없고요. 그건 이제 하드웨어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냥 DMA 기능이 있네. 그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리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운영 체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으로 표현하게 되겠는데 이제 대부분은 보면 이제 이런 지금은 C 랭귀지를 주로 많이 쓰고요. 일부 이제 C++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반드시 어셈블리 언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C나 C++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C 언어나 뭐 C++나 이런 식의 고급 수준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내가 직접 그것을 실행해야 될 그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컴파일러가 맞춰서 해주는 거죠. 컴파일러가. 거기에 맞는 컴파일러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한다고 보면 직접 이제 내가 써야 되는 이 CPU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셈블리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게 되면 이 CPU 내부에 어떤 식의 레지스터가 있고 어떤 명령을 실행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CPU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셈블리 언어로 프로그램을 일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특정 CPU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건 이제 8086을 이제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X86 시리즈들은 이것이 이제 지금은 뭐 이것이 훨씬 더 이제 많이 복잡해졌을 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상이 되는 CPU에 따라 가지고 그 내부에서 어떤 레지스터들이 있고 어떤 명령어가 가능하고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제 8086 CPU 같으면 내부에 범용으로 쓸 수 있는 레지스터가 8개가 있습니다. AX, BX 등등등 해서 SP까지.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포인터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래그스 레지스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어떤 명령어를 읽어오려고 하게 되면 이 인스트럭션 포인트라고 하는 이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이 명령어 주소입니다. 이 주소를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읽기 신호를 어떤 식으로든 보내고 그럼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것을 데이터를 이제 명령어를 읽어오는 과정은 이제 이런 읽어온 내용이 이제 요 컨트롤 유닛 내부에 특징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CPU 내부에서 실행하기 위한 기계 코드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그 명령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 AX, BX 레지스터 값을 2개를 더해서 뭐 AX에 기록해라 라는 명령어가 있다고 하게 되면 AX 레지스터 값이 요 ALU에 들어오고 BX 레지스터 값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여기에는 더하기에 해당하는 기능을 실행을 하고 나온 결과를 다시 AX에 기록을 하고 뭐 이것이 이제 CPU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 주소에서 이제 그 메모리 읽기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주소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현재 스택에다가 푸시를 한다 하면 스택 포인트 레지스터를 이용하는 거죠. 스택 포인트 레지스터 값을 가져오고 필요 압력이 적절한 값을 뭐 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값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는
뭐 그림이 완벽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소가 결정이 돼서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스택 푸시하는 것은 지금 그래서 맞지가 않네요. 어쨌든 그래서 적절한 방법으로 주소를 결정을 해서 내보내는 거죠. 또는 뭐 현재 인스트럭션 포인트로부터 주소가 얼마 플러스한 위치, 얼마나 마이너스한 위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소가 결정이 돼서 가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은 스택 포인트 레지스터 값을 가져와서 뭐 어떻게 주소 요 회로에서 만들어서 내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이 CPU 내부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8개의 레지스터가 있고 여기는 이제 임의의 값을 메모리에서 읽어와서 기록하거나 아니면 값을 메모리 기록을 하거나 또는 내부에서 더하기 빼기를 하거나 복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소는 인스트럭션 포인트 레지스터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8개 레지스터도 또 나름대로 좀 용도가 사실은 정해져 있는데 스택 SP 같으면 이제 스택 포인트에 해당하는 명령어들 푸시나 팝 명령어를 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사용이 된다.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이제 그 제한들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레지스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물론 이 말고도 뭐 세그먼트 레지스터도 있고 좀 더 복잡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요것만 이제 보자. 그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ARM CPU 같으면 또 레지스터 칩하고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 같으면은 R0부터 R15까지 딱 이름도 단순해. 그냥 시리즈로 16개가 있고요. 그리고 R0부터 R12까지는 그냥 아무 용도로나 메모리에서 읽어온 값을 여기다 기록하거나 값을 어떤 메모리를 또 내보내거나 또는 내부에서 이렇게 사용하거나 이런 식의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중에 제일 번호가 큰 거 R15번 요놈은 프로그램 카운터 이게 명령어를 읽어올 때 쓰는 주소가 되겠습니다. 아까 8086 같으면 인스트럭션 포인트에 해당하는 기능이 이제 이거죠. 그 다음에 뭐 링크 레지스터, 스택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다시 좀 보충 설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이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아까 X86 같으면 플래그스 레지스터. 요거가 이제 좀 특수한 용도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플래그스 레지스터. 이것은 어떤 연산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캐리가 발생했냐, 오버플로가 발생했냐, 뭐 네거티브냐, 뭐 이런 식의 값들이 어떤 연산 결과에 의해서 여기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값은 그 이후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뭐 브랜치 명령어 또는 이제 그 8086 같으면 점프 명령어입니다. 점프 투 서브루틴 이런 식의 명령어 실행할 때에 이것을 조건으로 사용을 합니다. 직전에 뭐 빼기를 했더니 음수가 나왔더라. 그러면 브랜치를 해라. 직전에 뭔가를 빼기를 했더니 제로였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라. 이런 식의 조건으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각 조건부 명령어들에 대해서 이 조건을 사용을 하는 거죠. ARM CPU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의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레지스터가 있어가지고 저기에 마찬가지로 그런 정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거에 의해서 다음 명령어들을 실행할 때에 실행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CPU마다 거기에 맞는 어셈블리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고 따라서 X86 CPU를 사용을 하냐 아니면 ARM CPU를 쓰냐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이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CPU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 PC에서 우리가 써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단순한 모델인 이제 8086만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C 언어로 이제 1부터 10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 같으면은 이제 위와 같은 저런 식의 이제 프로그램을 표현하게 되겠죠. 그럼 이것을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제 어셈블리 언어로 나올 텐데 뭐 다 하게 되면 양이 많으니까 요 한 줄만 놓고 보면 결국은 sum에다가 인덱스 값을 더해서 sum에 넣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sum이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있는 메모리 내용을 CPU 내부로 읽어오고 그 다음에 그 값에다가 다시 인덱스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있는 메모리 영역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서 더해주고 그 결과를 다시 sum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메모리 주소에다가 기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3단계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MOV라고 하는 것은 이제 move, 이를 하나 빼먹고 만든 프로그램 이름인데
이 명령어는 첫 번째 있는 이 오퍼란드를 두 번째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복사라는 겁니다. 복사. 무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옮겨간다라고 쓰긴 했지만 사실상 복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서 여기다 복사라는 것이고요. add라고 하는 것은 역시 또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서 여기다가 더해주는 것이고요. 무브는 이제는 역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에다가 또 다시 복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쓰게 되면 이제 특정 주소를 지칭하는 이제 레이블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C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변수 이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가 될 텐데 그 레지스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뭔가 구별해야 되니까 그냥 AX 해놓으면 이것이 어떤 뭐 변수 이름인지 뭔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 하나 붙이면 아 이건 레지스터 이름이다 라고 바로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계어 코드로 바뀌는 부분은 이것을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은 또 역시 그 CPU를 설계한 사람이 각각의 명령을 어떻게 기계어 코드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것을 미리부터 정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기계 코드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은 사실은 어셈블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어셈블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이 CPU의 기계어 코드 형식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안 해도 8086 어셈블러를 쓰면 이렇게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식의 뭐 형식들이 있는데 우리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거에 의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면 이제는 이 기계어 코드를 8086 CPU가 실행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C 언어로 sum에다가 인덱스를 더해서 sum에다 집어넣는 이 한 줄은 어셈블리 언어로는 3줄이 되고요. 기계어 코드로는 몇 바이트가 되나요? 2바이트씩 6개니까 12바이트짜리 기계어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기계어 코드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운영체제에서 어셈블리 언어가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셈블리 언어에 대한 이제 기본 형식을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